5탄 전류란 무엇인가? 전류의 기호는 I를 사용합니다. 대문자를 쓰는 경우에는 그 값이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고 일정할 때 사용하고, 소문자는 시간에 따라 바뀌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기호 I는 전류의 프랑스어인 첫 글자를 딴 것입니다. 전류의 개념은 전하의 이동입니다. 전류의 정의는 I = dt분의 dq입니다. 즉, 전류는 시간에 대한 전하의 변화량입니다. 공학은 수학이라는 도구를 이용한 학문입니다. 전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I = dt분의 dq라고 답하면 정답입니다. 전류의 단위는 정의식에서 분자가 전하이고 분모가 시간이니 쿨롬 퍼 세크가 됩니다. 이 단위 대신에 전류에 대하여 공헌을 많이 한 사람인 암페아의 이름을 이용하여 단위 기호를 암페아를 사용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람 이름이므로 대문자를 사용합니다. 다른 책에서는 전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도 합니다. I = t분의 q. 이것을 단위 시간에 도체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량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 가지 회로이론 책 중에서 위와 같이 정의한 것은 알렉산더, 돌프, 어윈, 헤이트, 닐슨의 책이고, 아래와 같이 정의한 것은 보일레스테드, 슐츠, 고등학교 물리책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 맞나요? T와 DT를 구별할 수 있나요? 다음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2시 20분과 2시간 20분. 맞습니다. 위의 것은 현재의 시점을 말하고 아래 것은 시점과 시점 사이의 구간을 말합니다. 시간과 시각에 대한 국립국어원의 답변을 봅시다. 시간은 어떤 시각에서 어떤 시각까지의 사이를, 시각은 시간의 어느 한 시점을 나타내는 의미라고 적혀져 있고,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시간을 시각과 동의어로 제시하므로 마음 편하게 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간을 정의하는 데 시각이 들어가고, 시각을 정의하는 데 시간이 들어가서 모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위의 정의는 일상 언어에서의 시각과 시간에 대한 정의입니다. 과학에서는 엄밀해야만 합니다. 시간과 시각에 대하여 국립국어원은 시각은 시간의 어느 한 시점이라고 정의하고, 시간은 어떤 시각에서 어떤 시각까지의 사이라고 정의했죠. 고등학교 물리책에서는 시각은 연속적인 시간의 흐름에서 어느 한 순간을 의미하고, 시간은 시각과 시각 사이의 간격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하지만 국립국어원에서 이 둘을 동의어로서 구별하지 않고 사용한다고 했지요. 과학에서는 이 둘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구별해서 씁시다. T와 DT를 구별해야만 합니다. T는 시점, 즉 시간의 흐름에서 어느 한 순간을 의미합니다. 델 T는 시점과 시점 사이의 간격, 즉 시간을 의미합니다. DT는 매우 짧은 델 T, 즉 매우 짧은 간격을 의미합니다. 전류의 두 번째 정의식 I = t분의 q라고 적고 단위 시간이라고 표현하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수식에서 t라고 적으면 시간이 아니라 시점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단위 시간이란 1초 동안에 라는 뜻이고, 수학적으로 델T = 1이라는 것입니다. 전류의 표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전류는 기준 방향을 하살표로 표시하고 세기는 그 값으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이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기준 방향을 정했을 때 5A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5A가 흐르고 있다고 표시한 것입니다. 이 둘은 같은 경우가 됩니다.
문제는 오른쪽 경우에 전류의 흐르는 방향은 이렇게 물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른다 라고 답하면 안 됩니다. 답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마이너스 5A가 흐른다 라고 답해야 합니다. 머리에서 지워야 할 것으로 고등학교 물리책에서 전류의 방향을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정했으므로 음전하인 전자의 운동 방향과 반대이다. 이와 같이 전류의 방향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는 논리를 지워야 합니다. 전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위의 것과 같은 것을 직류라 알고 있고 아래의 것을 교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파형 형태는 직류일까요? 교류일까요? 직류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물리책에서는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전류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직류에 속하는군요. 교류는 흐르는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류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교류에 속하는군요. 이 정의대로라면 첫 번째, 두 번째는 교류에 속하고 세 번째는 직류에 속하게 되는군요. 알렉산드 책에서는 직류는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전류로서 시간에 따라 일정하든지 변하는 것은 관계없다라고 정의되고 교류는 시간에 따라 흐르는 방향이 변하는 전류로 정의되어 고등학교 물리책과 큰 차이는 안 보이는군요. 돌프와 헤이트 책에서는 직류는 시간에 따라 값이 일정한 것만 직류로 인정했으니 밑에 세 가지는 모두 직류가 아닙니다. 교류는 정연파 형태의 전류만 교류로 인정했으니 밑에 세 가지는 모두 교류가 아닙니다. 결론은 직류와 교류의 정의는 학문에 따라 다릅니다. 회로 이론을 배우는 시점에서는 돌프의 정의가 가장 적합합니다. 통과하는 전하량을 미분하니 전류가 되었지요. 따라서 전류를 적분하면 통과하는 전하의 양을 알 수 있습니다. T0와 T 사이에 단면을 지나는 전체 전하량은 전류를 T0에서 T까지 적분을 취하면 됩니다. 전하량을 계산해 봅시다. 만약에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값을 가진다면, 즉 전류기호 I가 대문자 I가 되면 적분식은 다음과 같이 간략히 I 곱하기 시간 간격을 곱하면 됩니다. 델 T를 그냥 T로 두면 다음과 같이 Q equal IT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전류 I의 식으로 만들면 정의 2의 식 I equal T분의 Q의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전류의 정의식을 다시 적으면 I equal DT분의 DQ입니다. 여기서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경우라는 가정이 붙으면 I는 T분의 Q가 됩니다. 연습 문제 1.3을 풀어봅시다. 소자에 흐르는 전류가 다음과 같을 때 0초에서 2초 사이 동안 소자에 들어가는 전하량은 풀이는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풀어야 합니다. 첫 번째 구간은 T가 0에서 1 사이입니다. 전하량을 적분식을 이용해 풀어도 되지만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경우이니 Q equal IT로 계산하면 전류가 4A이고 시작 구간은 1초에서 0초를 빼면 1초입니다. 따라서 소자에 들어간 전하량은 4쿨롬이 됩니다. 두 번째 구간은 T가 1초에서 2초 사이입니다. 이때는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경우가 아니니 적분식을 이용하여 풀어야만 합니다. 계산하면 9.3333쿨롬이 되고 따라서 전체 시간에서 들어가는 전하량은 2를 더해주면 13.3333쿨롬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하여 문제를 내봅니다. 다음 회로에서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시계 방향일까요? 반시계 방향일까요? 이것을 시계 방향이라고 답하면 안 됩니다. 답은 시계 방향으로 1A가 흐른다도 맞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 1A가 흐른다도 맞습니다.